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닛 1 Reading Breaker. 자, 독해혁명의 첫 강의입니다. 독해혁명의 아킬레스 버전이죠.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요. 자, 우리 아킬레스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강좌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게요. 아킬레스의 단점은, 최대의 단점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트레이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가 구문 파트를 공부했죠. 구문 법칙은 다 설명해 줬습니다. 실제 이렇게 접목해야 하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칙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법칙을 적용시키는지는 모른 채 그냥 막 적용시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이 많으면 독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알았으면, 규칙을 알았으면 체득하는 단계까지 많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문 DNA 에볼루션 파트를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해도 마찬가지다. 독해도요, 실제로 내가 접목이 잘 안 되는데, 이거 방법은 아는데 접목이 안 된다. 그런 학생들은 실제 문제로 가시는지 리딩 브레이크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 가셔가지고 자기 약점을 찾아서 그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닝 하면서 내재화 시킬 수 있으니까, 체득할 수 있으니까요. 개념은 우리는 지금 어떤 강좌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체득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우리 독해혁명을 배웠던 사람들이 수능 바로 직전에 총 정리하는 과정. 아시겠죠?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잘못 알고 있던 학생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수정하는 과정. 이거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수많은 실전 문제에 접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해되죠? 개념은 다 넣었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 이걸 써먹으십시오. 자, 첫 번째, 우리가 독해가 왜 안 독해 왜 안 됩니까? 첫 번째 봐라. 진단 1 봐라. 62페이지죠. 단어 행함 취소합니다. 단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 취소합니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자, 단어 알아서 문장이 해석이 된다고 치자. 알아도 이 문장 뒤에 왜 이 문장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문장 뒤에 또 왜 이 문장이 나오고 그래?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강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학주어의 문장 연결고리가 좀 되더라도 이 전체의 큰 통합시키지 못하는, 전체의 주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중력이 부족해서 선택지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대충 답은 찾았는데 워낙 많은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 헷갈리는 구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집중력을 다 써버렸죠. 선택지 와서 다 지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선택지 와서 지치니까 여기서 답을 딴 걸 매력적 오답을 못 보고 그냥 틀리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 어때? 이 중에서 네가 아는 단어가 여기 있어. 많은 단어 여기 있어. 그다음 아는 단어 여기 있다고요. 그럼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 있죠. 자기가 모르는 단어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쪽 안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답은 아는 단어 위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 그래서 일단 단어는 알아야 되며,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자기가 아는 단어 쪽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쪽 봐봐. 지문을 쭉 읽었는데, 밑쪽에 봐봐. 자, 글의 초점이요. 이거, 글의 초점이야. 이렇게. 그래, 글의 초점이 이거야. 그럼 위에 그림은 위에 그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 글의 소재는 삼각형이며, 그래, 이 소재가 하는 말은 이거야. 알겠니? 그럼 뭘 잡아야 돼? 사람들은 삼각형, 이걸 잡아야 돼. 삼각형. 답은 4번이죠. 4번을 잡아야 될 거 아니니. 근데 학생들은 단어를 모를 경우에 이거 해석이 되니까 이것만 보니까 이거 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헷갈리다 그래. 이게 바로 혼자 고민을 하는 거야. 사실은 소재가 완전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간 62페이지야. 봐라. 모든 언어의 기본은 어휘다 되어 있죠. 어휘 행함 취소합니다. 그 다음 문법 구문 행함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3, 4, 5번은 3, 4번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입니다. 리딩 브레이크에서 하는 과정이 3, 4번입니다. 자, 처방 1에 보카체리가 나와있죠. 기본 어휘, 그 다음에 해먼드 그래머, 그 다음에 구문 DNA는 기본적으로 문법 구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단락을 크게 보는 눈과 해석을 독해로 끌어올리는 통합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리딩 브레이크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없는 개념은 없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정석이죠. 방법은 다 알잖아. 근데 왜 안 될까? 10중 8구 단어 해석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단어 해석이 된다는 전체 하에서 독해를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미리 보고 예측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반드시 독해를 할 때는 지금도 습관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나? 미리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쪽에 선택지를 미리 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지를 미리 보기. 반드시 미리 보셔야 됩니다. 선택지를 미리 보시고요. 자, 미리 보는 방법 좀 이따 설명합니다. 우리 독해 리딩 브레이크처럼 끌지 않고요. 바로 속사포로 나갑니다. 미리 보고 첫째 문장을 통해서 뭐다? 예측하라. 예측하라. 무슨 말이냐면 독해라는 것은요. 쌤추도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요. 정답을 찍어내는 심리 게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독해는 뭐다? 정직하게 읽어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 물론 공부할 때는 정직하게 읽어갑니다. 왜? 해석 구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단어를 찾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뭐다? 시간 압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시간 압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시간 압박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 다 알죠? 시간은 여러분들 1분 20초요. 실제로 뭐다? 어려운 어법 문제 때문에 1분 20초까지 줄어듭니다. OMR 카드 있죠? 그거 체크하려면 시간이 1분 10초까지 또 줄어들고요. 그럼 1분에 답을 찾아야 된다, 얘들아. 그 시간적 압박을 어떻게 견딜까?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도 1분, 여기 똥 하면 뭐다? 못 풀게 됩니다. 그 시간적 압박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럼 잘 봐라. 이 중에 답이 하나 다 있잖니? 이 중에 답이 있잖아? 답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택지를 보고 나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전체 150단을 다 읽어가는 정직한 독해는 수능 때 절대 시간 압박에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런 학생들은 해석이 약하기 때문에 다 읽어가는 학생들은 중간에 오답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중간중간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오답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150단에서 뭘 잡아야 된다? 148단을 버려야 된다. 다 읽으려 그러지 말고요. 148단을 버리고 다 뭐 해야 된다? 중요한 키워드 2개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2개를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요. 자, 선택지 미리 보기 먼저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책에, 자, 63페이지 봐라. 일단 독해란 파악할 내용에 대한 독자의 예상 기대 행함을 추론합니다. 맨 위에 박스에 예상 기대 행함을 추론합니다. 예상 기대가 먼저 우선이 되며 이용 가능한 여러 단서들 있죠? 단서들 중에서 행함 쫙 추론합니다. 최소한만을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일 것이다. 가설 행함 추론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오른쪽 1번 확인, 2번 버리고, 3번 다듬는 과정. 이 세 가지 과정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과정입니다. 자, 미리 보는 과정 설명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미리 예측했죠? 선생님, 네 예측이 틀리면 어떡해? 자, 예측 봐라. 이 예측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오니? K1이 나오니, K1. 키워드가 나오는 거야. 알겠네?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나오니? 자기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K2가 등장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K1에서 K2 이 두 가지만 보면 예측이 맞다라는 confirm, 확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만 찾으면 선생님은 이 두 단어를 찾아서 7차 때 단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다. 왜? 이 두 단어 키워드만 잘 찾으면 답은 안 틀리게 되어 있다. 오히려 꼼꼼하게 읽으면 해석이 안 되면 꼼꼼하게 읽었을 때는 다 오답 시비에 오답에 마다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K1, K2 잡아낸다. 이거 잡는 연습을 할 거다. 무조건 모의고사 지금 시험 칠 때는 무조건 K1, K2 잡는 거다. 두 단어만 잡으면 돼. 다 읽어볼 필요, 읽기는 다 읽어. 하지만은 어떻게? 얘는 꼼꼼하게 K1 있을 때 꼼꼼하게 읽어. 나머지 대충 읽어. 또 K2 있을 때마다 이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 나머지도 대충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slow, quick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독해를 할 때 말이야. 안 읽어서는 안 된다. 안 읽으면 찝찝하니까요. 반드시 읽을 때 집중도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K1, K2를 딱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내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confirm 하면 되죠.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 confirm 하면 됩니다. confirm. 하지만 내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틀리면 버려. reject 하면 되잖아. 틀리면 버리면 되지. 그럼 내 예측이 뭐다? 어리버리해. 그래서 맞기도 하고 어리버리. 그럼 어떻게 돼? 쭉 가다가 어떻게 어리버리하면 수정을 해서 와야 되는 거야. 수정.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refine 하는 거. refine. 정제하면서 내 예측을 정제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독해는 예측이 없으면 독해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예측을 미리 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미리 예측하는 거 봤죠? 자, 미리 보기 있죠? 선택지 미리 보는 연습 들어갑니다. 자, 예측하는 것은 좀 이따 또 들어가고요. 선택지 보는 거 해볼게요. 자, 뒤에 한번 넘겨봅니다. 선택지 바로 들어갑니다. 선택지 보는 방식요. 자, 68페이지 봅니다. 68페이지 바로 들어가서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택지 보는 방식. 자, 주제문을 찾아라 되어 있죠. 주제는 그의 제재이다 나와 있죠. 단락은 주제는 그 사람이 뭐다? 달라고 해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 제재를 가리킵니다. 블라블라 나와 있죠. 그래서 68페이지죠.
탑픽은 이렇게 나와있죠. 형용사, 명사형 나와있죠. 명사, 형용사구, 의문사형, 콜론형 나와있죠. 우리 시계 잘 봐라. 잘 봐야 되다. 지금 중요하다. 형용사, 명사형 되어 있죠. 멕시칸 푸드입니다. 이거의 소재는 뭐죠? 푸드입니다. 푸드 중에서 어디에? 멕시칸 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쌤 시도합니다. 자, 멕시칸 푸드인데 선택지를 봤을 때 이게 소문자. 자, 봐라. 이거의 소재는 뭐냐면 중요한 대목인데 쟤 어디 가냐. 기어차 치는 순간에 나가버렸네. 야, 미치겠네. 바보 아니야 쟤? 자, importance of forest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이런 형태의 콜론 있죠. 콜론 딱 나오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나오면 잡아. 내 이거 하는 거 잡아. 먼저 뭘 잡냐. 선택지를 미리 봐야 되는데. 선택지 미리 봐야 돼. 선택지. 미리 보는데 이거의 소재가 바로 뭐지? 푸드야.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어떤 음식이야? 바로 초점은 멕시칸 음식이다 이 말이죠. 이 한 봐라. 뭐가 소재야? 그래? 소재는 포레스트가 소재야. 숲에 관한 이야기야. 어떻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이게 초점인 거야. 이건 뭔데? 뭐에 관한 이야기야? formal institution. 뭐다? 공식적인 사회기관이다. 그치? 이게 소재는 뭐지? 이게 formal institution이다. 어쩌라고요? 공식적 사회기관. 병원이나 대학교나 이런 거 있죠? 경찰 있죠? 경찰서. 어쩌라고요? 이게 그래 소재인데, 어쩌라고요? 그게 사회적 역할이 어떤지를 묻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는 그의 소재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 소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의 소재를 먼저 밝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글의 소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한 초점을 찍어낸 능력, 이것만 잡으면요 오답식이 하나도 매력적 오답 두렵지 않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쌤 시도하면 왼쪽 다시 시도하면요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선택지가 뭐다? 하나 둘 세 개지. 봐라. 선택지가 세 개잖아. 봐봐. 소재가 세 개지. 소재가 봐봐. 하나, 둘, 셋. 같은 게 세 개야. 또 같은 게 두 개야. 그럼 소재는 결국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이 중에서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이게 삼각형이면 어떻게 돼? 세 개는 없어져야 되겠죠. 일단은 소재는. 무조건 없어져야 된단다. 무슨 말 되지?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경험을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뭐에? 초점만 잡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해돼? 그럼 선택지 폭이 좁아지잖아. 훨씬 더 증자물이 높은 거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지를 미리 보고 이거 판별하는데 10초 정도 투자를 하십시오. 아니 15초여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 선택지에서 뭐해라? 만약에 소재가 다 다르다. 어때? 소재가 다 다르면 뭐다? 소재만 일치시키면 답은 게임 오버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해되지? 소재가 다르면 소재만 일치시키면 끝나니까 좋고요. 소재가 같으면 어떻게 해? 같으니까 그래도 두세 개는 날아가겠지? 그 다음에 초점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사람들은 이것만 신경 써. 이게 세 개가 봐라. 만약 이게 파란색이야. 이게 파란색이야. 파란색이면 이 세 개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지가 아는 단어니까.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야. 사실 소재가 완전 다른데. 이해돼? 그러면 이해됩니까? 뒤통수 조심해란 말이야. 항상 두 가지. 소재가 무엇인지, 그 소재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인지, 이걸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선택지를 미리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니? 그리고 난 뒤에 항상 우리가 뭐다? 예측할 때 이 단어의 초점 있잖아. 초점에는 이 단어는 뭐다? 이 초점, 이 단어는 같지는 않아. 이 단어 어떤 단어야? 내용은 똑같지만 뭔데? 반드시 스펠링, 단어는 다르게 나오죠. 이게 바로 뭐지? 뭔데? 패러프레이즈라고 했죠. 뭔데? 말 바꾸기요. 항상 뭐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똑같지만 단어가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출제자는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했었다? 유사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유사어에서 뭐다? 항상 뭐다? 여기서 어떤 단어? 여기서 만약에 위험이, 위험이 나왔다. peril, 뭔데? 위기란 단어 나왔으면 이게 선택지의 답이 뭐가 되겠니? 뭔데? danger. 알겠나? 이런 유사어가 나오는 거야. 얘는 mistake 하게 되면 blunder, 실수요. 같은 단어, mistake, blunder. 무슨 말이냐? adversity, 역경이라는 단어 있으면 이건 뭐다? 다른 challenge, 도전, 과제,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내가 이해돼? 항상 그런 과정, 그런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선택지 미리 보기 연습해보자. 자, 69페이지 한번 보면 69페이지죠. 자, 실제로 수능 기출일조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고 2004년 7차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 있죠. 6월 평가 문제까지 2010년도 대비까지 다 나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69페이지에 선택지 공부하는 거 우리가 좀 이따 나갈 겁니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앞쪽에 다시 들어옵니다. 자, 예측하다 63페이지 나와 있죠. 63페이지. 씁시도면 이렇게 정리한다. 먼저 뭐 해라? 뭘 먼저 봐라? 선택지 1번. 알겠나? 우리 식을 쓰세요. 선택지 이거 쭉 쓰고요. 1번. 그 다음 위에 뭐다? 2번. 됐죠? 그 다음 3번이 뭐다? K2를 잡아내는 방법. 됐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잡아. 1번입니다. 1번 선택지 보시고 분별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2번 예측하시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간다? 그 다음에 K2를 통해서 뭐다? 3번 확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무조건 예측해라. 주의력이 예측한 내용으로 집중되니까요. 자, 행함 쫙 칠하면 밑에 사전 예측 글을 통한 확인. 행함 쫙 칠하고요. K1, K2 법칙입니다. 선생님이 최초로 개발했던 K1, K2 법칙이죠. 킥복싱 이런 거 아니야. 키워드를 말합니다. 키워드의 K1은 K2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있죠. 거기다 챙겨두시고요. 자, 한번 예측해볼까? 들어갑니다. 1번 봐라. Elephant can cause serious problems for farmers. 어떤 뒤에 내용 나오겠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단다. 이게 첫 문장이다. 원래 첫 문장이었거든. 뒤에 어떤 내용 나왔겠네. 코끼리는 농부들에게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뭐 어떤 내용 나왔겠네. 그치. 뭔데? 문제 1, 문제 2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겠죠. problem 1, problem 2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B번은 바로 B번. Clothes can tell a lot about a person. 옷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뭐 나왔겠네. 옷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직업이나 이런 내용이 나왔겠죠.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 자, C번은 뭐가 나왔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봐. 모든 신문 광고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문 광고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보통 신문 광고도 물건을 팔기 위한 거죠. 모든 신문 광고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떤 내용 나왔을까요? 어떤 내용? 공익 광고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죠?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64페이지요. 64페이지 예측을 해봅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봅니다. 밑에서 두 번째. It is no wonder few people ever imagined that country's language might one day 나와 있습니다. It is no wonder. 놀랍지 않습니다. Few people. 사람들이 상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가 어느 날에 뭐가 될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먼저 봐라 그랬죠. provide입니다. enthusiastic technical support입니다. 바로 기술적인 support. 뭔데? 바로 열정적인 기술적인 지지를 제공할지. open new opportunity니까 현대 예술에 대한 기회를 열어줄지요. remain one of the most scientific language입니다. 가장 과학적 언어로 남아있을지. 바로 contribute to는 이바지하다. 4번 바로 ancient culture입니다. 고대 문화의 return 복구 있죠. 고대 문화의 복구에 이바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become popular in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에서 인기 있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자, 삼시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독해를 할 때요, 해석 안 해줍니다. 해석은 어디? 구문 DNA에서 다 하고요. 실전 없는 개념 없다 해서 많이 했잖아? 이건 뭐 하는 건데? 쭉쭉 여러분들 해석 못 하더라도 쭉쭉 그냥 단어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스킬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스킬을 배우고 난 뒤에 어때? 접목을 시키고 실전 문제에 접목을 시키면 되고요. 해석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해석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압축해야 되니까. 자, the number of foreigners interest부터 가로 묻습니다. Korean language까지 왼쪽에는 foreign을 꾸며주죠. 한국어에 관심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숫자가 has increased dramatically 극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over the past few years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한국어에 관심이 많이 생겼답니다. 뭐 때문에? The success of Korean film overseas. 그죠? 첫 번째 뭐 때문에? 해외에서의 한국 영화의 성공. 두 번째는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에 대한 점점 더 증가하는 관심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밑에 for example 나왔지? 그럼 뒤에 어떤 내용 나왔겠니 얘들아? for example 예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뭐래? 밑에 숫자 나오지? 34,700 나오지? 이게 어떤 숫자일까? 예시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언어가. 그럼 답은 몇 분입니까? 1번 technical support야? modern art야? 아니면 most scientific language야? 답은 3번, 5번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밑에 보니까 Chinese student니까 중국 학생들이 뭔데? 우리 봐봐. 여기서 답을 예측했죠. 어떤 게 답이 될까? 많은 나라에서 Chinese 있으니까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쓴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 그럼 이게 K1이야. K1 잡아봐. 뭔데?
K1 잡아보면 돼. 뭔데? 바로 the number of foreigners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이게 K1이죠. foreigners가 K1이잖아. 한국에 관심 있는 첫 번째 문장이 K1 맞죠? 그럼 우리는 예측을 어떻게 돼? 얘를 통해서 K2만 찾으면 되겠죠? K2는 어느 쪽이 좋아? 쌤 쳐다봐라. K2는 예시가 K2가 여기 있으면 이 정도 있으면 K2는 어떤 같은 값이면 뒤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그래야 전체 주제를 다 커버할 수 있고 반전의 위험성도 없을 테니까. 그치? 그럼 답 찾아봅니다. 뭐 있지? 자, 4,700, 3만 찾아나? 자, 밑에서 다섯 번째, the total number of foreign students attending Korean language program. 외국 학생들의 숫자는 increase 끝났습니다. 맞나? foreign student 동글 칩니다. K2입니다. 맞죠? 밑에 increase라는 단어만 동글 치면 되겠죠? 정답은 popular라는 뜻입니다. increase 동글 치고 화살 보내줍니다. 5번에 popular요. 알겠죠? 학생들 숫자가 증가했다는 단어를 어떻게 paraphrase 했니? popular로 paraphrase 했죠. 그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어떤 단어로? international community하고 같은 단어죠? 국제사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연결고리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 독해할 때요. 자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장 연결고리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가 해석하지. 안 되잖아. 또 넘어가는 거야. 또 안 되잖아. 그럼 계속 넘어가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걔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최소한 이 문장이 있고 난 뒤에 이 문장 있잖아? 그럼 그 뒤에 문장이 있을 거 아니니? 이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이 최소한 어떤 연결고리인지는 대충은 파악하고 와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잡아라. 모든 사람들은, 잘 들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갑자기 우리 아버지 왜 나왔을까? 아무 개념 없이 지나가는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무슨 말 이해돼? 근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하는 순간 이 새끼 예시구나 알지. 그러면 끊어낼 수 있고 이게 탑픽이라는 사실을 지가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고 빠르단 말이야, 선택지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 말 이해돼? 아니, 어리부리해서 봐라. 대부분 봐봐. 그 사람의 입장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 나왔을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란 말이야. 그래, 여기서 스탑! 멈춰서 주제 문장인 줄 알겠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 우리 아버지 입장을 나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입장을 진짜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아버지처럼 밖에서 노가다를 해보고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빠 마음을 지금 이제서야 이해를 합니다. 다 필요 없던 문장이었지. 이해돼? 다른 사람이 큰 개념이야? 아빠가 큰 개념이야? 다른 사람. 그럼 주제 문장 이거지 않네. 문장고리는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장고리가 예시인지, 이 문장고리가 나열인지, 결론인지, 요약인지 생각 좀 해란 말이야. 그냥 읽어가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는 이걸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지. 이것도 끊어지고, 이것도 끊어지고, 조합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제시를 해주냐면 해결책을. 영어에서는 지금까지 수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네 가지 안에 있다. 연결고리는. 네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다. 됐나? 그 네 가지 알고 싶지? 그것만 외워라. 첫 번째. 자, 문장의 논리적 관련성. 나와있지? 앞문장의 예, 세부상 나와있죠? 예형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 앞문장을 설명한다 되어있죠? 설명형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추가형을 치료합니다. 새로운 사실의 생각을 추가. 그 다음에 요약, 형암치료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은 설명한다는 내용이 이유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다 한꺼번에 설명에 모아둔 거야. 자,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문장의 첫 번째 뭐다? 예시 있을 수 있다, 예시. 얘다. 연결고리가 얘야. 스탑! 주제는 위에 있겠지. 그 다음에 설명한다. 그럼 뭔데? 스탑! 앞에가 주제 문장이겠지. 왜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해돼? 그럼 사실을 추구한다. 씁시다. 추구하면 어떻게 돼? 사실을 추구한다.
그럼 봐봐. 그녀는 봐봐. 그녀는 장점이 뛰어납니다. 그녀 1장점. 그 다음에 게다가 그녀 2장점. 나오겠지? 그럼 이게 연결고리가 무슨 관계야? 추가 개념이지. 추가하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돼? 주제는 이 앞에 있는 거야. 한 단계 건너서 이게 주제가 있겠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면 추가. 그 다음 요약. 요약은 주제가 어디 있겠니? 뒤에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글을 읽어가자.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나? 꼭 기억하고 밑에 별표 막습니다. 반드시 뒷문장은 쌤 치다 봐라. 앞으로 그거 독해할 때 어떻게 해? 뒷문장은 앞에 문장이 뭔데 예시인지 나열인지 설명인지 요약인지 결론 말이야. 반드시 어떻게 해라? think 행함칠합니다.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볼까? 뒤에 간단하게요. 들어갑니다. 66 페이지 들어갑니다. The science of biology make use of basic fact of other science. 생물학 있죠? 생물학은 바로 다른 과학들의 기본적 사실을 이용합니다. To explain what happens in a single human cell. 단 하나의 인간 세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draw upon, 끌어당깁니다. 화학을 끌어당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조금만 생각을 해봐. 쌤 쳐다봐. 생물학은 다른 과학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무슨 학문이야? 세포 연구하는 게 무슨 학문이야? 생물학 맞죠? 생물학은 그대로 봤지만은 생물학이 화학의 지식을 끌어당긴다. 화학은 뭐지? 다른 학문의 예시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연결고리야? 예시관계라는 겁니다. 맞지? 이걸 모르면 걔는 머리가 딸린다든지 해석이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다 못 찾는 거야, 걔는. 그럼 걔는 어떻게 돼? 150단을 다 읽어줘야 돼. 이해돼? 예시인 줄 모르겠니? 좀 쉬다 봐라. 생물학은 다른 학문을 이용합니다. 맞지? 뭐 생물학이 큰 개념이야? 세포에 일어나는 일을 연구하는 게 큰 개념이야? 생물학이 큰 개념이니까 예시겠지. 그 다음에 다른 학문이 큰 개념이야? 아니면 과학이 큰 개념이야? 다른 학문. 예시란 판단을 들어 제발 좀. 이해되나? 두 번째 2번 들어옵니다. Peculiar happening on many desert. 많은 사막에 있어서의 특이한 현상이 바로 뭔데? 사막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ghost rain이 뭐죠? 바로 유령비라는 게 있습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삼각형입니다. 무슨 연결고리야? 이거 무슨 설명하는 거잖아. That is는 뭔데? 즉 다시 말하면 비는 실제로 떨어집니다. 구름으로부터. 알겠나? 그러나 disappear. 사라져버린답니다. 뭐 하기 전에? 바로 땅에 도달하기 전에. 이게 바로 유령비죠. 쌤 죄송합니다. 지금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딱 내리니까 뜨거운 공기층이 있겠죠. 그럼 비가 어떻게 돼? 쭉 내리다가 전기 증발되지. 그럼 비가 비 온다. 없다 이 말이에요. 유령비. 그럼 그 뒤에 하는 게 뭔데? 이 유령비에 대한 설명하는 거 맞죠? 다시 말해서 유령비에 대한 정의죠. 유령비가 어떤 비야? 비가 내리는데 증발해서 안 떨어지는 현상. 유령비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봐라. The reason it disappears입니다. 사라진 이유는 뭐지 얘들아? 이건 뭐 하는 거지? 이 유령비가 뭐다? 사라지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 인과 구조가 될 거 아니니. 어쨌든지 간에 위에 that is도 마찬가지고 reason 나와있지? that is 삼각형, reason 삼각형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장 구조는 사실은 쌤 쳐다봐. 이게 정의가 되었든지 설명이 되었든지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ghost rain. 이게 주제 단어다. 핵심이다. 이 말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설명하는데 도대체? 왜 이유를 설명하고 왜 정의를 내리는데? 왜 설명해 주는데?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란 말이에요. 이해되나? 그럼 주제 문장은 그의 소재는 ghost rain입니다. 그럼 뭘 잡았지 여기서? 뭘 잡았지 얘들아? ghost rain이니까 뭘 잡았니? 소재 잡았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ghost rain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초점만 잡으면 끝나지 않겠나? 오른쪽에 문제 하나 풀고요. 자, 쌤수도입니다. 문장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 문장의 연결고리가 독해할 때 중요하거든. 그래서 출제 교수는 이 연결고리를 잘 읽고 있는지 못 읽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하고 싶겠죠. 그래서 연결사 넣기 유형의 수능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이해되나?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잘 요약하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문장. 잘 요약하라. 왜 요약하라 그래? 요약이 정말 중요하거든. 출제 교수는 요약 문장, 문제 유형으로 만들었잖아. 글을 쓸 때 뭐가 중요해?
동일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 동일성 그랬을 때, 그치? 그래서 동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관한 문장 찾기도 나오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유형에는. 이해돼? 자, 우리 책에 간단하게 67페이지 딱 보고 넘어갈게요. When you encounter unfamiliar word입니다. 당신이 낯선 단어를 발견했을 때 do not skip over it. 건너뛰지 마십시오. 당신이 look it up. 사진에서 그 단어를 찾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its meaning.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 나타나면 어떻게 해라? 건너뛰지 마라. 어떻게 해라? 문맥을 이용해서 추론하라는 거죠. 수능 때는 통하지 않는다. 시간 압박이 있는데 언제 추론하고 앉아있니? 어떻게 해라? 화이트를 없애버리라 하겠니? 차라리 없애서 까버리고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아예 없애버려. 알겠니? 단어 있으면 추론하지 마. 단어 없애버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없앤다는 사실이지. 다 화이트로 없애. 다 화이트. 아는 단어 탐, live. 탐은 산다. 삶의 고통 뭐 이렇게. 네가 고통스럽다. 자, 정답은 A번은 뭐다? instead라는 단어겠죠?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instead, 오히려. 자, instead 뭐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instead은 대신에라는 뜻도 있지만, 오히려라는 뜻도 있다는 걸 기억한다. 자, 대신에 오히려. 다 됩니다. 여기서는. 대신에 뭐 해라? 그 사진에서 그 단위 뜻을 찾기 전에 뭐 해라? 문맥을 이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pen, careful, analytic. 뭐다? analytical. 뭐다? 주의 깊은 분석적인 독서는 당신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잖아? 이 문장의 주제는 뭐죠? 바로 문맥을 추론하라는 겁니다. 단어 어휘를. 그치? 근데 어휘를 추론하면 장점, 어휘 추론에 대한 장점이 하나 붙었죠? 어휘를 추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분석적으로 네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Mark the word with a pencil. 연필을 가지고 그 단어를 표시하십시오. 지금 하는 짓이 뭐지? 이거는 또 뭔데? 바로 문맥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When you finish. 마치면 그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네가 close, 가까이 맞췄는지요. 명심하십시오. 문맥이 뭐다? 문맥적 클로탄스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B번 오른쪽에 looking for possible context clue니까 가능한 문맥의 clue, 단서를 찾아보는 것은 sharpe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를 날카롭게 해준다. sharpen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정답은 뭔데? 바로 however, number 1이 됩니다. 문맥상 단서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신에게 어떻게 그 문맥을 날카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지금 하는 건 뭐지? 지금 문장 구조가 네가 어떻게 추론하는 문맥상 추론 방법 과정을 이야기해주면서 장점을 하나씩 삽입시킨 구조죠. 맞잖아. B번 밑에 봐라. Here is an example. 여기서는 approximate meaning. 밑에 보니까 뭐 다운표가 있고 난 뒤에 example 있으니까 무슨 구조? 뒤에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문장적 연결고리입니다. 맞죠?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강좌가 되겠네. 다음 시간에 어떤 강좌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지? 우리 전체적인 개념을 이야기해 줬고요. 미리 보는 연습 내일 심하게 들어갈 겁니다. 내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리 보기 꼭 잘 챙겨 두시고요. 선택지 판별식 내일 들어갈 테니까요.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